여기 미술계의 테러리스트라고 불린 작가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총? 폭탄? 여기 억울하게 한국 화단의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화가 소정 황창배 작가입니다. 황창배 작가는 전통 재료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화단의 이단아 테러리스트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는 지필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캔버스, 잿물, 아크릴, 연탄재 등 폭넓게 재료를 사용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서양화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아크릴 물감을 동양화가가 사용하니 충격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전통적인 동양화를 그리는 필법들을 사용하면서 전통을 추구했어요. 그는 넓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신화법의 개척과 전통의 계승을 동시에 성취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의 이슈와 역사의 현장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사건을 풍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죠. 여러분,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구미공업단지에서 페놀 30여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죠. 황창배 선생님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대기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와 유독 물질 관리 소홀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림 속 물고기는 내장이 흉하게 썩었죠. 게다가 물고기 위로 X자의 선이 교차해요. 오염된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처참한 죽음과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일으킨 생태 파괴를 고발하는 섬뜩한 기호입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의 지표와 역사의 현장을 제공했으며 인간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 사건과 사고를 독특한 시각 언어로 기록하여 시대의 증거물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죠? 선생님은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작업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그는 이 작업에서 회화 창작의 기초이자 틀이나 다름없는 하도, 즉 밑그림을 과감하게 버려요. 밑그림 때문에 발생되는 경직된 이미지와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함이었죠. 1차 작업은 먹과 색의 바탕 선염입니다. 한지를 수평으로 펼친 후 밑그림 없는 한지에 단묵과 담채를 무작위로 칠하죠. 스며드는 먹과 색은 한없이 번지면서 다양한 색상 배합과 얼룩을 형성합니다. 일획성과 우연성이 발생되는 순간이죠. 1차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탕색은 서서히 건조되어 예상치 못한 얼룩이 드러나죠. 그는 얼룩에 주목합니다. 미처 완성되지 않은 형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차례로 그려나가죠. 이러한 이유로 이 시리즈의 이름이 숨은 그림 찾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한국 화단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신 황창배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시 한 편의 영향으로 삶의 이정표가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남천 송수남 작가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축구 잘하는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중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송수남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꿈을 가지기 쉽지 않았던 선생님은 그저 하나의 놀이로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195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죠. 그곳에서 3년 동안 서양화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선생님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도 가도 황토길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를 읽고 우리의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본인의 전공 서양화과를 뛰쳐나와 동양화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동양화과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전 동양화부에 입선하여 공식 화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과감한 발목 효과를 통해 우연한 형태들로 화면 공간 전체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어떤가요? 외형적인 유사성만 따진다면 추상표현주의의 전면 회화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풍경의 20개 번짐과 얼룩 가운데 기와지붕과 삼봉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등을 그려 넣음으로써 우연적인 형태에서 의도된 형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후 스웨덴 국립동양박물관으로부터 초대전 제의를 받아 최초의 외국 개인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타국에서 선생님은 한국적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셨어요. 20개는 장자사상을 비롯한 한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며 20기, 곧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죠. 이 그림은 198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숲처럼 무성해진 나무들 사이로 언뜻 건물과 구조물들이 드러나는데 이는 마치 자연이 도시를 점령한 것과도 같은 실제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이렇듯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그는 산수를 다루되 전형적인 관념 산수와 실경 산수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지속하였죠. 송수남 선생님의 한국화는 전통과 현실이라는 미술계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 사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과거의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당대 추상 미술을 재해석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화풍을 만들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붓의 놀림 시리즈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붓질의 생동감이 만드는 긴장감과 웅장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 한 편의 영향으로 한국화 변혁에 한 획을 그은 송수남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 수묵가를 열심히 했다. 안 하니까 요즘 남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Thank you.